11월 5일 화요일 뉴스리듬 헤드라인입니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의 딜레마가 커지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육성까지 등장하면서 사태는 걷잡을 수 없이 커졌고 시선은 한 대표의 입으로 쏠리고 있습니다. 미국 대통령 선거가 다가오면서 세계 경제가 숨죽이고 있습니다. 누가 되든 세계 경제 질서가 재편될 것으로 보이지만 두 후보의 경제 공약이 지향하는 바가 서로 다른 만큼 각국의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법인세 선두 삼성전자와 현대차가 나란히 3분기 어닝쇼크를 기록해 세수 결손을 키울 우려가 나옵니다. 양사는 새 공제받을 금액도 부쩍 커져 정부의 감세 기조가 세수 결손에 영향을 미쳤다는 지적도 꾸준히 제기됩니다. 최태원 SK그룹 회장은 인공지능은 우리 모두의 삶과 사회에 광범위한 변화를 가져올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최 회장은 SK의 AI 인프라를 통해 국내 AI 스타트업 성장과 생태계 구축을 지원하겠다는 구상도 드러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리듬의 전현주입니다. 공천 개입 의혹의 핵심 인물인 김영선 전 의원이 피의자 신분으로 이틀간 강도 높은 조사를 받았습니다. 김 전 의원은 대가성 공천 의혹을 거듭 부인한 가운데 검찰은 곧 명태균 씨도 불러서 조사할 것으로 보입니다. 검찰은 명태균 씨 관련 수사가 지지부진하다는 잇따른 지적에 검사를 대폭 보강해 언론이 제기하는 의혹은 다 확인하겠다는 방침을 내세웠습니다. 오늘의 첫 번째 소식입니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의 딜레마가 커지고 있습니다. 공천 개입 의혹으로 인한 국민 분노가 임계점을 향해 가던 중에 윤석열 대통령 육성까지 등장하면서 사태는 걷잡을 수 없이 커지고 있습니다. 윤 대통령이 정치적 사망 선고를 받았다는 말까지 나오면서 시선은 한 대표의 입으로 쏠리고 있습니다. 첫 소식 유지용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의 딜레마가 커지고 있습니다. 지난달 30일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도 한 대표는 국민 눈높이를 강조했습니다. 국민들께서 우려하시는 지점들에 대해서 과감하고 선제적으로 해결책을 제시하고 관철할 수 있어야 합니다. 문제는 배신자 프레임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육성이 공개되면서 공천 개입 의혹의 대상은 김건희 여사에서 윤석열 대통령 부부로 확장됐습니다. 탄핵에 대한 트라우마가 각인된 국민의힘으로선 특검법이 예민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한 대표의 돌파구 역시 김건희 특검법뿐입니다. 한 대표가 특검법에 찬성한다고 해서 배신자 프레임에 갇힐 거라는데 전문가들은 의문을 제기합니다. 당내 주류인 친윤계가 프레임을 가동하긴 하겠지만 탄핵 동참과 특검 동참은 다르다는 겁니다. 배신자 프레임은 지난 전당대회에서 이미 반영됐다는 분석도 존재합니다. 뉴스토마토 유지웅입니다. 미국 대통령 선거의 결전의 날이 다가오면서 세계 경제가 숨죽이고 있습니다. 두 후보 간 치열한 접전이 펼쳐지고 있는데요. 누가 되든 세계 경제 질서가 재편될 것으로 보이지만 두 후보의 경제 공약이 지향하는 바가 서로 다른 만큼 각국의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박진아 기자가 보도합니다. 현지 시간으로 5일 미국 대통령 선거가 다가오면서 세계 경제가 숨죽이고 있습니다. 공화당 대선 후보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과 민주당 대선 후보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의 지지율이 오차 범위 내 초접전을 보이면서 결과를 예단하기 어렵다는 평가입니다. 막판 대혼전의 글로벌 금융시장은 물론 각국은 초박빙 안개 속 판세에 촉각을 곤두세우며 대선 결과를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특히 막판 해리스 부통령의 부상으로 글로벌 금융시장에선 달러와 약세 흐름이 이어졌습니다. 국내에서도 원달러 환율이 4일 기준 정거래일 종가보다 8.5원 내린 1370.9원에 장을 마감했습니다. 시장에서는 대선 당일 2%의 변화를 예상하면서 변동성 확대가 불가피하다고 입을 모으고 있습니다. 특히 누가 되든 보호무역주의 장벽은 높아질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두 후보의 경제 공약에도 온도차가 있어 각국의 긴장감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한국 역시 미 대선 결과를 예의주시하며 대응 시나리오 준비에 만전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뉴스토마토 박진아입니다. 법인세 선두 삼성전자와 현대차가 나란히 3분기 어닝쇼크를 기록해 세수 결손을 키울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삼성과 현대차의 막대한 세수 비중을 고려하면 결손은 더 커질 전망입니다. 이재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법인세 선두 삼성전자와 현대차가 나란히 3분기 어닝 쇼크를 기록해 세수 결손을 키울 우려가 나옵니다. 이미 지난해에 이어 세수 결손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3분기 시장 전망치를 빗나간 저조한 기업 실적 발표가 덮쳤습니다. 삼성과 현대차의 막대한 세수 비중을 고려하면 결손이 커질 전망입니다. 양사는 세액 공제받을 금액도 부쩍 커져 정부의 감세 기조가 세수 결손에 영향을 미쳤다는 지적도 꾸준히 제기됩니다. 삼성전자의 3분기 법인세 비용은 2,200억 원으로 전년 동기 마이너스 1조 9천억과 달리 과세 대상 이익이 발생했지만 전분기 1조 7,500억 원에 비해선 급감했습니다. 세액 공제가 포함된 이연 법인세 자산 증가에 기인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삼성전자처럼 현대차도 영업이익 감소보다 세전이익에서 빠질 비용 감소폭이 더 큽니다. 뉴스토마토 이재영입니다. 아파트 등 공동주택을 짓는 과정에서 하자 발생 건수가 증가하면서 준공 후 실물을 확인하고 계약할 수 있는 후분양제를 늘리자는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다만 후분양제는 사업 시행자가 필연적으로 자금 조달에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다는 한계도 있어서 선분양과 후분양 제도를 적절히 혼용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하는 게 우선이라는 조언도 나오고 있습니다. 송정은 홍현 기자가 차례로 보도합니다. 아파트 등 공동주택 시공 시 하자 발생 건수가 증가하면서 준공 후 실물을 확인하고 계약할 수 있는 후분양제를 늘리자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달 15일 하자분쟁조정위원회에 접수된 하자분쟁 신청 건수를 공개했는데요. 2022년 3,027건, 2023년에는 3,313건을 기록하며 매년 증가 추세입니다. 올해는 8월까지 접수된 건수가 총 3,119건입니다. 하시위는 이를 바탕으로 올 연말 총 신청 건수가 4,679건에 이를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이 아파트 품질 확인이 선분양제보다 용이한 후분양제 도입에 대한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후분양제는 소비자가 직접 눈으로 완공된 주택을 확인하고 선택할 수 있다는 게 장점입니다. 대개 하자가 많이 발생하는 게 이제 화장실, 욕실, 주방 부분인데, 그다음에 이제 베란다 부분. 짓기 전에 분양할 때는 알 수 없지만 짓고 나서 분양하려면 기본적으로 눈에 보이는 하자는 발견할 수 있기 때문에 장점은 있어요. 다만 후분양제 도입이 반드시 아파트 부실 시공 예방과 하자 감소로 이어지지는 않는다는 주장도 있습니다. 정상 시공 여부를 80% 수준에서 일반 소비자들이 완전히 파악하기는 쉽지 않다는 겁니다. 건설 자금을 사전에 확보해 사업 안정성을 높일 수 있는 선분양제와 달리 단기간에 사업 자금을 마련해야 하는 후분양제는 건설사에게도 부담이 큽니다. 최근처럼 PF 부실 문제가 부각되는 상황이라면 중소형 건설사들에게는 더 큰 압박이 될 수 있습니다. 때문에 일본처럼 선분양과 후분양을 적절히 혼용하면서 건설사들이 하자 발생을 줄일 수 있도록 관리 시스템을 정비하고 정부 차원에서 하자 예방을 위한 충분한 교육을 진행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뉴스토마토 송정은입니다. 공동주택 하자 관련 분쟁이 지속해서 발생하면서 후분양제 확대에 대한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올해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 부실 사태로 선분양의 위험성이 드러났고 주택 보급률이 높아지며 장기적으로 수요자 중심의 주택 공급 방식인 후분양제로 전환될 것이란 전망도 나옵니다. 건설산업연구원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 아파트 후분양 비율은 16.2%로 8.3% 대비 2배가량 오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후분양제는 소비자 입장에서는 선택권을 보장받을 수 있고 위험이 감소하는 등 긍정적 효과가 예상되는 제도죠. 그러나 건설사에서는 막대한 자금을 스스로 마련해야 하고 조달 과정에서 이자 비용이 발생합니다. 이 때문에 현재 민간에서 이뤄지는 후분양은 사실상 분양가 상한제에 걸리는 곳이나 미분양의 위험을 줄이기 위해 활용되는 것이 대부분인데요. 상대적으로는 후분양이 훨씬 그 부실 시공을 줄일 수 있는 여지는 있다. 후분양하는 경우에는 그 리스크를 이제 그 사업 주체하고 같이 나눠지는 구조가 되기 때문에 소비자 입장에서 후분양 가는 게 유리할 수밖에 없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도입 과정에서 양면성을 고려하되 소비자들의 선택권을 넓힐 수 있는 방향으로 진행될 필요가 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중론입니다. 뉴스토마토 홍련입니다.
최태원 SK그룹 회장은 인공지능은 우리 모두의 삶과 사회 광범위한 변화를 가져올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SK는 AI 인프라를 통해 국내 AI 스타트업 성장과 생태계 구축을 지원하겠다는 구상도 드러냈습니다. 임유진, 오세은 기자가 연속으로 보도합니다. 최태원 SK 회장은 AI는 우리 모두의 삶과 사회의 광범위한 변화를 가져올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최 회장은 4일 서울 강남 코엑스에서 열린 SK AI 서밋에 참석해 협력과 생태계로 만들어가는 SK 비전이라는 기조연설을 통해서 이같이 언급했습니다. 최 회장은 AI의 미래를 위해서는 많은 사람의 협력이 필요하다고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SK는 엔비디아, 마이크로소프트, TSMC, 오픈 AI와 많은 협력 논의를 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최 회장은 SK와 전 세계 최고 파트너들의 솔루션을 묶어 AI 보틀넥을 해결해 나갈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어 SK의 AI 인프라를 통해서 국내 AI 스타트업 성장과 생태계 구축을 지원하겠다는 구상도 밝혔습니다. 뉴스토마토 임유진입니다. 유영상 SK텔레콤 대표가 국내 주요 지역 거점에 대규모 AI 데이터 센터를 구축해 아시아 태평양의 AI 데이터 센터 허브를 추진하겠다는 계획을 알렸습니다. 유 대표는 4일 서울 삼성동 코엑스에서 열린 SK AI 서밋 2024에서 SK 차세대 AI 접근 방식 주제로 한 키노트를 통해 이 같은 내용을 발표했습니다. 유 사장은 4년 뒤 아태 시장이 2배 이상 성장할 것이라고 전망했는데요. 이러한 시장 기회를 놓치지 않기 위해 지역 거점의 대규모 AI 데이터 센터를 빠르게 구축하고 SK와 파트너사 솔루션으로 차별적인 경쟁력을 확보해 대한민국을 AI 데이터 센터 아태 허브로 성장시키라는 전략입니다. SKT는 먼저 지역 거점에 100메가와트 이상의 전력이 필요한 하이퍼스케일 AI 데이터 센터 구축부터 나섭니다. 이후 그 규모를 기가와트급 이상으로 확장해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AI DC 허브로 도약한다는 구상입니다. 우선 SK의 최신 기술이 총 망라한 AI 데이터 센터 테스트베드가 다음 달 판교에서 문을 여는데요. 이후 미국 GPU 클라우드 기업 람다와 협력을 통해 오는 12월 H100 기반의 GPU 클라우드 서비스를 선보이는 한편 내년 3월에는 국내 최초로 최신 GPU H200을 도입해 고객사 수요에 맞춰 물량을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간다는 방침입니다. 뉴스토마토 오세윤입니다. 인터넷 광고 대행 업체들의 불법 행위가 판을 치자 3대 플랫폼과 공정거래위원회,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참여하는 협의체가 이달 중 출범합니다. 광고 대행 업체들은 포털 검색 최상단 노출을 보장하며 중소상공인들을 유인해 기만 행위를 일삼았는데요. 이번 협의체 출범이 검거에 탄력을 붙을지 주목됩니다. 인영애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온라인 광고 대행업자들의 불법 행위가 판을 치자 3대 플랫폼과 정부가 참여하는 협의체가 이달 중 출범하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협의체는 이달 중 킥오프 회의를 열어 조직과 실무자 구성을 확정하고 주요 현안을 논의할 계획입니다. 공정거래위원회와 과기부사나 한국인터넷진흥원, 한국인터넷광고재단, 네이버, 카카오, 구글 등이 참여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대행업체들은 포털 검색 최상단 노출을 보장하며 소상공인들에게 접근한 뒤 수년간 계약을 맺게 했고 계약 내용과 다른 서비스의 계약 해지를 요구할 때 막대한 위약금을 물리는 수법을 썼습니다. 협의체에서는 신고 매뉴얼을 마련하고 신고센터에 들어온 내용 중 사기죄 구성 요건을 모니터링해 분기별로 경찰에 넘긴다는 계획입니다. 증거가 어느 정도 수집된 만큼 일괄 처리를 통해 수사에도 탄력이 붙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뉴스토마토 윤영혜입니다. 기아가 지난달 국내 포함 글로벌 시장 판매 1위를 기록한 스포티지의 상품성을 개선한 모델을 출시했습니다. 더 뉴 스포티지는 지난 2021년 7월 출시 이후 5세대 스포티지의 상품 경쟁력을 한층 강화해 3년 만에 새롭게 선보이는 상품성 개선 모델입니다. 자세한 내용 표진수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기아가 지난달 국내 포함 글로벌 시장 판매 1위를 기록한 스포티지의 상품성 개선한 모델을 출시했습니다. 기아는 5일 더 뉴 스포티지의 사양과 가격을 공개하고 본격적인 계약에 돌입했다고 밝혔습니다. 스포티지는 올해로 출시 31주년을 맞은 기아의 대표 모델로 글로벌 시장에서 누적 760만 대 이상의 판매를 기록했습니다. 특히 차별화된 디자인 요소를 적용한 X라인 트림이 적용됐는데요. X라인은 기아가 북미와 유럽 시장에서만 적용하던 패키지입니다. 기아는 이번 더 뉴 스포티지는
고객들의 의견을 적극 반영해 상품성을 개선해 출시했다고 밝혔습니다. 뉴스토마토 표진수입니다. 국내 전력기기 빅3 기업의 올해 3분기 실적이 엇갈렸습니다. LS 일렉트릭은 지난해 동기 대비 실적이 줄며 다소 부진한 실적을 냈지만 HD현대 일렉트릭과 효성중공업은 글로벌 전력 설비 수요 증가 효과의 호실적이 지속됐습니다. 자세한 내용 이승재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국내 전력기기 빅3의 올해 3분기 실적이 엇갈린 모습입니다. LS 일렉트릭은 지난해 동기 대비 실적이 줄며 다소 부진한 실적을 냈지만 HD현대 일렉트릭과 효성중공업은 글로벌 전력설비 수요 증가 효과에 호실적이 지속됐습니다. 4일 업계에 따르면 LS 일렉트릭의 올 3분기 매출액은 1조 212억 원, 영업이익은 665억 원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전년 대비 각각 0.13%, 5.24% 줄어든 수치며 증권사들의 3분기 예상 컨센서스보다 하회하는 성적입니다. 반면 HD현대 일렉트릭과 효성중공업은 3분기 견조한 실적을 냈습니다. HD현대 일렉트릭은 올 3분기 매출 7,887억 원, 영업이익 1,338억 원을 기록했습니다. 전년 동기 대비 매출은 13.6%, 영업이익은 91.8% 증가한 규모입니다. 효성중공업의 3분기 매출은 1조 1,452억 원, 영업이익 1,114억 원으로 집계됐습니다. 매출은 10.2%, 영업이익은 17.8% 전년 대비 각각 올랐습니다. 특히 3사의 각 수주잔고는 전년보다 지속 증가해 점차 쌓이는 상황입니다. 뉴스토마토 이승재입니다. 카드사들이 상호 금융사를 비롯해 가전기업, 유통기업 등과 손잡고 해당 브랜드를 이용하는 고객을 유치하기 위해 상업자 표시 신용카드를 내놓고 있습니다. 상업자 표시 신용카드는 마케팅 비용을 절감하면서 브랜드 충성 고객을 그대로 끌어올 수 있는 장점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효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카드사들이 PLCC 상품을 꾸준히 내놓고 있습니다. PLCC는 카드사가 특정 브랜드와 협력해 발행하는 상업자 표시 신용카드를 말합니다. 해당 기업 중심 혜택과 서비스를 제공하는 점이 특징입니다. 신한카드는 지난달 31일 코웨이와 PLCC 상품 개발 및 공동 마케팅 추진을 위한 업무 협약을 맺었습니다. 하나카드도 지난달 새마을금고와 함께 MG플러스 신용카드 프리모 하나카드를 내놨습니다. 롯데카드는 지난달 15일 명품 이커머스 OK몰과 OK몰 지지로카 PLCC를 내놨습니다. 삼성카드도 같은 날 신세계백화점과 신세계 신백리어드 삼성카드를 출시했습니다. 반면 카드사는 소비자 혜택이 크지만 수익성이 낮은 알짜카드를 정리하고 있습니다. 뉴스토마토 이효진입니다. 금융당국이 새 회계제도에 따른 보험사들의 실적 거품 논란을 해소하겠다는 방침을 밝히면서 자본 건전성 관리가 화두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앞으로 보험사들은 지급 여력 비율을 산출할 때 위험 반영을 확대해야 합니다. 적극적으로 자본 확충 움직임이 이어질 경우 최종 소비자의 보험료 부담이 올라갈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보도에 윤민영 기자입니다. 금융당국이 새 회계제도에 따른 보험사들의 실적 거품 논란을 해소하겠다는 방침을 밝히면서 자본 건전성 관리가 화두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앞으로 보험사들은 지급 여력 비율을 산출할 때 위험 반영을 확대해야 하는데요. 적극적으로 자본 확충 움직임이 이어질 경우 최종 소비자의 보험료 부담이 올라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4일 제4차 보험개혁회의를 열고 IFRS 17 안착을 위해 보험 건전성 감독을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무저해지 상품의 위험에 충분히 대비할 수 있도록 자본 규제를 정교화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그러나 보험사들은 킥스 유지를 위한 자본 확충에 비상이 걸리며 덩달아 이자 부담도 커지게 됐다는 반응입니다. 보험사들은 연초부터 금융당국이 권고하는 킥스 비율을 맞추기 위해 후순위 채권이나 신종 자본증권을 발행하고 있습니다. 자본성 증권 발행으로 인한 이자 부담이 커지면서 보험료 상승이라는 금융 소비자 부담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옵니다. 뉴스토마토 윤민영입니다. 리니지 성공 신화를 써온 NC소프트가 대규모 적자를 기록했습니다.
영업비용 증가가 그 영향으로 꼽히는데요. NC소프트는 글로벌 서비스를 시작한 스루는 리버티 흥행과 강도 높은 체질 개선으로 실적 반등에 나선다는 계획입니다. 이범종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니지 성공 신화를 써온 NC소프트가 대규모 적자를 기록했습니다. NC소프트는 2024년 3분기 매출 4,019억 원에 영업손실 143억 원, 당기순손실 265억 원을 기록했다고 4일 밝혔습니다. 이는 시장 전망치인 영업이익 85억 원에 한참 못 미치는 수치입니다. NC소프트는 본사 인력을 기존 4,000명대 중반에서 3,000명대로 줄여 고정비를 줄이고 인공지능 부문을 포함한 4개 법인을 분할해 스튜디오 체제로 전환합니다. 2025년에는 아이온2와 프로젝트 LLL, 택탄 등 신작 5편을 출시할 계획입니다. 뉴스토마토 이범종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오는 7일 대국민 담화를 하기로 했습니다. 하반기 국정 운영 방향을 설명하고 이어지는 질의응답 시간에 국민들이 궁금해하는 사안들에 대해 소상히 설명하겠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간 보여줬던 윤 대통령의 기자회견은 국민들의 답답함을 해소시켜주기에는 역부족이었습니다. 지지율 폭락 상황 속 이번에는 좀 달라질지 기대해보겠습니다. 11월 5일 화요일 뉴스리듬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우리 아이 재단에서 뜻을 함께할 정기 후원자분들을 기다립니다. 우리 아이 재단은 한반도 어린이를 위한 재단입니다. 배고픈 어린이들에게 영양 가득한 국수를 보내고 영유아 자폐 조기검사 지원, 베이비박스의 이유식 정기 배달, 중증장애 및 취약 아동들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따뜻한 손길을 이어주는 분들께 우리 아이 팔찌와 감사 선물을 드립니다. 지속적인 지원을 통해 더 많은 어린이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정기 후원자가 되어주세요. 후원 문의 02-2128-3344, 2128-3344